님, 대한출산둘라협회 발족을 축하드려요. 선생님은 왜 대한출산둘라협회를 발족시키게 됐는지 그게 되게 궁금해요. 외국 같은 경우는 우리 출산에 임하는 그 직업이 다양해요. 우리나라는 이 출산을 이끌어가는 그 주체가 대부분 병원, 의료진이잖아요. 의사, 간호사. 왠지 출산은 내 맘대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의사 말을 잘 들어야 될 것 같고, 간호사 말을 잘 들어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출산의 분위기는 그렇잖아요. 외국 같은 경우는 이 출산의 직업의 다양성이 일단 인정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출산 딱 하나를 가지고 의사, 간호사, 의료진이죠. 의료진들, 또 이제 통증을 관리하는 물리치료사나 또 운동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가, 필라테스 같은 운동 지도자들, 또 산전산후 마사지 하는 사람들, 뭐 카이로프랙터들, 또 자연 치유하는 사람들도 많죠. 뭐 아로마 테라피스트들, 이런 사람들이 이 출산 하나를 가지고 모든 다양한 직업군들이 다 같이 협력을 해요. 근데 우리는 마치 그 너무도 생리적이고 자연적인 출산을 질병으로 봐요. 뭔가 이렇게 산모를 구해줘야 하는, 뭔가 병을 심각한 중환자 취급을 하면서 치료해야 되는 이런 분류로 해버렸죠. 이런 게 좀 아쉽고, 근데 선생님도 병원에 있어봤고 저도 병원에 오래 있어봤잖아요. 근데 사실 병원이 전문가 집단이긴 하고 최첨단 과학과 의학의 선도주자이기는 하지만 산모들이 실질적으로 임신으로 인한 불편함, 통증 많이 갖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 허리나 골반이 너무 아파요. 혹은 저 손발이 너무 부어요. 너무 머리가 아파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대부분 우리는 임신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임신하면 그걸 다 견뎌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애 낳으면 괜찮아져요. 근데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죠. 비전문가들도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런 게 참 아쉬워요. 사실은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100%는 해결 못하지만 해결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외국은 이런 말도 해요. 아기 하나를 키우는데 온 마을 사람들이 다 필요하다. 출산도 마찬가지예요. 이 출산 하나를 잘하기 위해서는 정말 꼭 전문가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문가가 그렇게 중요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그 전문가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연주의 출산하고 싶은 사람은 자연주의 출산을 성공시켜야 하고, 자연분만 하고 싶은 사람은 자연분만을 성공시켜줘야 하고, 근데 사실 다 그렇게 못하잖아요. 우리 WHO에서 수술은 한 10%에서 15% 정도 해라 이런 권고사항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려 35%에서 50%까지 육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아두골반 불균형 혹은 분만 진행 실패 이런 진단명을 계속 내리면서 뭔가 해결책을 왜 강구하지 않느냐는 거죠. 마치 출산의 끝이 수술인 것처럼. 근데 또 하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병원에서 내가 출산하느냐, 어떤 의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출산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병원은 제왕절개율이 5%에서 10%밖에 안 돼요. 어떤 병원은 제왕절개율이 7%예요. 근데 이게 뭐 우리나라는 의료체계가 1차, 2차, 3차 의료체계가 있지만 같은 급의 병원을 놓고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거는 결국 산모가 출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가치 이런 걸 떠나서 의사가 갖고 있는 철학과 가치가 출산의 결과를 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국은 여러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이 출산을 보다 더 안전하게
보다 더 행복하게 이게 끌어나가는 이런 협회들이 있어요. 우리는 출산이라는 것을 질병으로 이렇게 봐버리기 때문에 의사협회에 거의 맹신을 하다시피 하지만 외국은 의사협회, 뭐 조산사협회, 간호사협회, 또 국제둘라협회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의료 체계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산모들이 병원에 가서도 해결할 수 없는 거, 큰 것도 있고 뭐 작은 것도 있고 아주 미세한 것들도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외국처럼 외국은 뭐 도나나 CBI나 스피닝 베이비나 여러 출산을 돕는 그런 그 협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외국에서 공부하고 각자 플레이할 것이 아니라 이런 좋은 방법들이 있다면 우리도 공부해서 이 출산을 좋은 방향으로 좀 끌고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출산 둘라 협회를 만든 거죠. 뭐 거창한 일을 하겠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출산을 정말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고 산모가 정말 행복하게 출산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마치 그런 방법이 없으면 시도하지 않았지만 아주 선진국에서는 이런 걸 잘 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그럼 우리도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만든 거죠. 그러면 대한출산협회에서는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대한출산둘라협회라고 제가 발족은 시키긴 했지만 출산둘라협회에서는 일단 의료적인 행위는 하지 않아요. 뭐 선생님이나 저나 간호사긴 하지만 우리는 둘라로서 이제 액티브하게 일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료진은 의료진의 역할을 하고 우리 둘라는 둘라로서의 이제 출산을 어드바이스를 할 건데 저는 일단 크게 4가지를 할 거예요. 뭐냐면 첫째는 이제 임산부들이 여러 그 다양한 직업군들한테 혜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째는 둘라 양성 교육에 주력을 할 거예요. 사실 둘라를 고용하는 병원들이 많지는 않지만 일단 둘라를 알므로 인해서 산전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둘라가 함께 출산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산전에 출산을 잘 하게 어떤 정보도 주고 그런 몸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한다면 저는 충분히 순산할 수 있을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둘라 양성 교육을 할 거고 두 번째는 모유 수유 그 지지자 과정을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문가가 없어서 출산이 산모들이 행복하지 않다 혹은 트라우마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전문가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사실 저는 지지자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산모들이 너무 쉽게 약을 찾고 쉽게 외과적인 처치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출산이 무섭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그 출산이 무섭지 않도록 산전에 당신의 아기는 어떻게 나올 거라는 그런 교육이 있어야 하고 저는 그 사람이 편안하게 이 출산과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는 힘이 되어주는 지지자들이 옆에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막 모유 수유 전문가 뭐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전문가라기보다 그 산모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모유 수유 지지자 과정 이렇게 이제 정했어요. 그래서 모유 수유 우리나라는 사실은 모유 수유를 하는 그 그룹이 간호사만 창업할 수 있잖아요. 간호사만 교육드릴 수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 센터가 몇 개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임산부는 그곳에서 다 수용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대로 모유 수유 교육을 받고 산모한테 제대로 서비스를 해주는 사람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많이 아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수요와 저는 공급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산모들이 어디를 가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모유 수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정보를 받고 정확한 서비스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사실 우리가 모유 수유 그 마사지 하시는 분들이 암암리에 혹은 사사로
이렇게 막 이렇게 등 뒤에서 어깨 넘어서 이렇게 배워가지고 하는 분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모유수유 사각지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드러내놓고 좋은 기술이 있으면 서로 가르쳐주고 좋은 노하우가 있으면 서로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저는 모든 산모들이 좋은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유수유 지지자 과정을 함께 끌어나갈 거고, 세 번째는 산전산후 테라피스트 양성 교육을 할 거예요. 근데 산전산후 테라피스트는 뭐냐면, 이를테면 이제 우리가 마사지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되죠. 법적으로 이제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에스테틱 쪽에서 산전산후 관리를 많이 하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도 마사지는 되게 테크닉을 여기저기에서 많이 배워서 잘해요. 아주 잘해요. 저보다 20년, 30년 경력도 많아서 사실 뭐 스킬이 저보다도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산전에 마사지를 하는 그 원인을 생각해야죠. 그렇죠? 우리가 출산을 잘 하게끔 산전에 테라피를 잘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근데 어디 뭐 혀를 짚으면 안 돼, 뭐 어디는 조심해야 돼, 이래가지고 정말로 케어 받아야 될 부위를 슬금슬금 다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워요, 그런 게.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사람들이 출산에 대한 정확한 해부학적 지식 혹은 출산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야, 이런 정확한 의료적인 그 지식, 이런 것들이 학문적 지식이 조금 더 충족이 된다면 산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알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출산에 포커스를 둔 산전 관리는 이렇게 해줘라, 그냥 쓱 문지르고 지나가는 테라피가 아니라 정말로 이 사람은 우리가 출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균형, 움직임, 중력, 이거 사용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쓱쓱 문지르고 막 압을 주고 이런 마사지가 아니라 출산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주는 거죠. 왜 당신이 몸의 밸런스를 잡아야 되는 건지, 왜 우리가 중력을 사용해야 되는지, 엄마의 움직임이 아이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 건지. 그러니까 이 관리 중에 이런 얘기들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모의 몸을 출산에 적합하게 알맞게 만들어주는 게 저는 산전 테라피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병원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 산전 관리가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그 초기에 임산부 뭐 산후 마사지, 산후 조리원에 들어가면 거의 뭐 99%의 산모들이 다 마사지를 받잖아요. 근데 좀 아쉬운 건 산전에 관리가 되지 않아서 몸무게를 막 20kg, 30kg 찌워놓고 우리는 임신만 하면 다이어트해서 다 해제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산후에 정말 이 살을 빼려고도 어마어마한 돈을 들인단 말이죠. 저는 순산을 하고 나서 산후 관리를 하는 것과 난산을 하고 나서 산후 관리를 하는 건 굉장히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산후 아기 낳고 나서는 이 릴렉신 호르몬 때문에 뼈들이 다 벌어져 있고 아프긴 하겠죠. 근데 이제 부종 관리 이 정도, 모유수유 관리 이 정도 해줘야 되는 건 당연한데 산후조리원 가 있는 2주 동안 막 세상에 태어나서 모든 마사지를 이럴 때만 몰빵 다 받아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선생님도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들이 사실 그때는 덜 아파요. 왜? 호르몬이 충만하니까. 근데 이제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2-3시간마다 깨는 이 아이를 24시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유수유도 처음 해보고 애기 안는 것도 처음 해보고 내가 처음 해본 자세와 동작들을 너무 많이 해야 되니까 몸이 계속 경직되는 거죠. 그래서 50일에서 100일 사이에 엄마들의 몸을 만져보면 정말 가히 눈물 날 정도로, 그쵸? 목, 척추, 허리, 등 다 쪼개지려고 그러잖아요. 손목 다 나가고. 이런 걸 봤을 때 정말 우리가 좀 아는 사람들이라도 정확하게 왜 산후관리가 필요한 건지 이런
근데 이걸 누가 해줄 건지 이런 것도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산전, 산후에 출산이 이런 거라는 걸 알면 산전, 산후 마사지나 테라피의 방향도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뭐 이렇게 무조건 돈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돈 보고 막 산모들한테 달라들면 전 다 망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일을 하려면 산모들의 삶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뭐가 불편한지를 봐야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산전 산후 이런 테라피스트들의 교육이 저는 절실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 예전에 제가 이런 거 생각했겠어요. 근데 산모들하고 자꾸 소통하고 제가 병원에 있을 때는 막 이게 출산만 생각했지 산전에는 어떤 관리를 해야 하고 산후에는 이런 케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감히 해본 적이 없죠. 근데 둘라를 하면서 산전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산후는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것이 보이니까 그러면 이거를 과연 누가 할 것이냐. 조금이라도 우리의 손길이 산모들한테 미쳐서 그들이 편안한 임신과 출산과 그 육아 기간을 보낼 수 있다면 저는 전국 방방곡곡에 이런 둘라들이 참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산후 테라피, 산전 산후 테라피스트를 양성할 거고, 자 이제 네 번째는 지금 구상 중에 있어요. 제가 이제 그 마케팅 초짜 탈출이라는 타이틀을 걸긴 했는데 저도 이제 마케팅을 7, 8년 정도 공부를 했어요. 저도 이 샵을 하면서 광고를 외주에 줘보기도 하고 사실 돈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돈이 되지 않으면 봉사만 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내가 즐겁고 행복한 일을 하면서 그에 맞는 또 경제적인 이득이 있어야 또 일도 재미있고 이걸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뭔가 상품을 개발하면 이 상품을 가장 대중한테 잘 알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상품을 개발한 자신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막 5만 원을 3만 원을 해주겠습니다 이런 허접한 광고 말고 진짜 산모들이 어떻게 산전을 보내야 되는지, 출산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산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정말 전문적으로 사람들이 좀 배워서 요즘에 각종 SNS 툴들이 플랫폼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다가 이런 이제 둘라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각자의 플랫폼에 각자의 목소리를 다 내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금 쏟아지는 이런 카페에 있는 정보들이 다 틀렸다는 건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산모들한테 경험을 해보면서 틀린 것도 있고 우리가 또 배워야 되는 것도 있고 하지만 이런 우리가 이제 둘라가 추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각자의 SNS에 다 올려서 경제적인 이득을 스스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그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마케팅도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마케팅을 할 거고 이 교육을 어떤 사람이 받았으면 좋겠냐면 일단은 의료인들이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산부인과에 13년 정도 있었고요. 나머지는 흉부외과 중환자실 뭐 이런 데 있었는데 간호사들은 분만실 간호사들은 어떤 약을 쓰고 외과적 처치를 하는 이런 프로토콜에 굉장히 익숙한 베테랑들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난산을 하는 산모가 있다. 이런 산모들을 어떻게 케어해야 될지는 사실은 배워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오랜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골반은 이런 거야. 근육은 이렇게 다뤄야 해. 아기가 자궁문은 다 열렸는데 아기는 이렇게 해야 골반을 통과해. 저는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누가 가르쳐 주려고 하지도 않았고 사실은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이게 병원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료는 의료대로 가고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조산사, 간호사, 또 간호조무사 이게 분만실 종사자들이 이런 교육을 좀 들었으면 좋겠고 또 임산부 관련된 일을 하는 그 운동 지도자들 요가나 필라테스 선생님들 또 산전산후 마사지 하는 선생님들 또 기타 뭐 이렇게 산모교실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임산부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대한출산둘라 협회에서 하는 교육들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뭐 저도 강사가 될 거고 선생님도 테라피 쪽에 강사가 될 건데 임산부에 대해서 특별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은 저는 초빙에서 언제든지 교육의 장을 열어드릴 생각이고 특강이면 특강을 열 수도 있죠. 뭐 세미나를 열 수도 있고 이런 교육의 기회를 다양하게 가질 생각이에요. 선생님은 대한출산둘라협회를 어떻게 사람들한테 알릴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줄 수 있으세요? 저는 이 교육을 받아본 사람 혹은 혜택을 입어본 사람 이런 사람들의 바이럴 마케팅이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자 플랫폼들 있죠. 뭐 페이스북도 있을 거고 인스타, 블로그, 카페, 유튜브, 뭐 네이버 TV, 뭐 카카오 채널 엄청나잖아요. 이런 플랫폼들을 제가 사용 툴을 알려줄 거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서로 이렇게 바이럴 마케팅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돈이 많아서 막 외주에다가 주고 알려주세요. 키워드는 이걸 써주세요. 사실 그렇게는 못하고 저는 지금은 뭐 막 대단한 걸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사람들이 좋다고 인식이 되면 서로 소문을 낼 거고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좋은 콘텐츠를 언제나 연구하고 개발하고 해야죠. 좋은 콘텐츠를 하면 산모들한테 신체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정신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정보적인 것들을 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연구해서 특히 전문가들하고도 같이 협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선생님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해요. 운동 부분에서는 운동 전문가들이 와야 될 거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히프노보딩 뭐 이런 거 이러면 히프노보딩 정말 체면 출산 전문가가 와서 교육을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대한출산둘라협회는 제가 뭐 발족은 했지만 그 누가 와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혹시 임산부한테 나도 뭔가 좀 도움이 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 협회에 언제든지 문의하시고 제가 네이버 카페에 대한출산둘라협회 카페를 만들었어요. 제가 이 카페를 돈을 주고 키우지는 않아요. 자연스럽게 알게 되면 들어오면 좋겠다, 가입해주면 좋겠다 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선생님들이 혹시 이 카페 이 영상을 보면 네이버에 대한출산둘라협회 라둘라스예요. 여기에 많이 가입을 해주시고 궁금한 영상도 있고 자료도 올릴 거예요. 지금은 좀 미흡하긴 하지만 앞으로는 방대한 영상들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